공복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간대에 최고 농도로 몸에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저녁에 드시는 게 공복혈당 안정화에 더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에 걸리면 약 먼저 먹죠. 가장 먼저 먹는 약이 바로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인데요. 메트포르민 언제 드시나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혈전약 이런 약과 함께 아침 식후에 드시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메트포르민을 드시는 가장 최적의 시간은 아침이 아닙니다. 그리고 식후가 아니라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에이, 귀찮은데 그냥 먹던 대로 먹겠다고요. 제 이야기 1분만 더 들어보셔도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메트포르민은 주로 간에서 작용하는데요. 간보다 먼저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장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서 포도당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장에서는 글루트2라는 포도당 수송 통로가 추가로 열립니다. 당을 더 빨리 흡수하려고 문을 더 여는 거죠. 그런데 메트포르민이 바로 이 통로가 열리는 걸 억제시킵니다. 그러니 식사 시작과 함께 약이 들어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밥 먹는 도중에 열리는 통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겠죠. 식후 30분 뒤에 드시면 이미 당은 들어올 대로 다 들어온 다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쉽게 말해서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먹어서 당 흡수를 막는 것과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이해 가능한 굉장히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냥 약포지에 들어있는 다른 약이랑 다 같이 식후에 털어 넣으셨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드신다고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이왕 드시는 거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최적의 타이밍은 식사 시작과 함께 드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먹는 시간대도 대부분 틀렸다던데요? 맞습니다. 먹는 순서뿐만 아니라 먹는 시간대도 다들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방금 말한 장에서의 흡수 억제는 사실 부수적인 작용이고요. 메트포르민의 진짜 주특기는 식후 혈당보다는 공복 혈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공복 혈당 언제 올라갑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특히 새벽 동안입니다. 그런데 당뇨약 보통 언제 드시죠? 아침에 드시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새벽에 올라가는 혈당을 잡으려면 저녁에 드셔야 새벽에 효과가 더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모르셨죠? 메트포르민은 전 세계 1억 명 이상 먹고 있지만 정작 이 약이 내 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 먹는데 왜 식후 혈당이 안 잡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약은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걸 억제해서 공복 혈당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약입니다. 물론 식후 혈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듯 장에서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약간 개선하기에 식후 혈당 최고점을 낮추는데도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고요. 식후 최고 혈당 210이었던 사람을 200 정도로 낮춰준다고 보시면 되고 혈당이 조금 느리게 올라가게 하는 것이지 식후 혈당을 제대로 억제하는 그런 약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죠. 메트포르민이 식후 혈당에 큰 효과를 주지 않기 때문에 메트포르민을 먹더라도 식후에 걷기나 하체 운동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에 주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를 합방하신다면 식후 혈당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바나바와 메트포르민이 궁합이 잘 맞겠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메트포르민과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가 또 마그네슘인데요. 일단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부터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메트포르민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분들이라면 공복혈당을 위해 저녁 시간대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남들보다 50%는 더 앞서가는 겁니다. 에이, 10년째 아침에 먹어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분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에게 악플을 다셔도 좋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제형에 따라 일반 메트포르민과 서서히 약효를 내는 메트포르민 서방형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먹는 서방형의 경우 약효가 서서히 나타났다 서서히 사라집니다. 약 복용하고 7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그 뒤 서서히 사그라들어 24시간 동안 약효를 내긴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식사와 함께 서방형 메트포르민을 먹었다 싶으면 오후 2시쯤 가장 강하게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들어내는 당신생을 억제합니다. 낮 동안 공복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가장 잘 하겠죠. 그리고 이 효과는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다음날 아침까지 은근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저녁 7시에 식사와 함께 서방형 메트포르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2시경 가장 강하게 간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당신생을 억제합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분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시간대에 최고 농도로 몸에서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 저녁에 드시는 게 공복혈당 안정화에 더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메트포르민을 하루에 한 번만 드신다면 저녁에 드시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설득되셨죠? 그런데 왜 대부분 병원에서는 아침에 처방할까요? 의사 선생님도 이걸 아는데요. 약을 아침 저녁 나눠서 먹거나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이 많을 경우 저녁 약을 빠뜨리고 안 먹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었을 때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침에 먹어도 효과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왕 약을 드시는 거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은 최고의 효과 보셔야겠죠. 메트포르민 하루에 한 번 드신다면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하루 2번 먹는 일반형 메트포르민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형 메트포르민의 경우 약효가 하루 한 번 먹는 서방형에 비해 약효가 빨리 나타나타 빨리 사라집니다. 복용하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고점에 도달하고 12시간까지 느리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요. 그럼 이때 드시는 저녁 메트포르민도 저녁 식사 때 먹는 걸 자기 직전 11시쯤 먹으면 새벽에 약효가 최고점을 찍으니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이론적으로는 정말 천재적인 발상입니다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바로 위장장애 때문이에요. 메트포르민은 공복에 섭취 시 위장장애가 잘 생기는 약물 중 하나입니다. 자다가 속이 쓰려 깨거나 구역질이 나서 깨거나 새벽에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릴 수도 있습니다. 잠을 설치면 스트레스 호르몬 나와서 오히려 혈당 더 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일반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은 약효 타임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아침 저녁 식사 시작 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요약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메트포르민을 식후에 드시던 분들은 앞으로 식사 시작할 때 드세요. 두 번째, 메트포르민을 하루에 한 번 드시는 분들은 그동안 아침에 드셨다면 앞으로는 저녁에 드시는 방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 메트포르민은 공복혈당 낮추는 데 초점 맞춘 약이라 식후 혈당 낮추는 작용은 약하니 식사 후 걷기나 하체 운동을 하시면 더 좋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어렵죠? 딱딱 뭘 하면 될지 바로바로 알려주죠. 이럴 때 좋아요 누르시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당뇨약을 그냥 드시는 90%의 다른 분들보다 50%더 앞서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정보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메트포르민만 먹으면 다른 거 안 해도 되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내과병원 바로 아래서 약국을 할 때 하루에도 수백 명씩 당뇨 환자분들을 만났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 약만 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당연히 약을 끊는 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약이 2개, 3개 점점 늘어나면서 몸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거 그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약만 먹으면 되는 건지 뭘 더 해야 하는 건지 속 시원하게 말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 꼭 활용하셔서 스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먼저 살찐 당뇨인들부터 뭘 해야 할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평생 약 먹는 게 아니죠. 약을 끊고도 당화혈 색소가 6.5% 이하로 유지되는 당뇨 관해 이 꿈의 단계에 도달하려면 딱 하나, 체중 감량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2580회나 인용된 레전드급 연구에서 당뇨 판정 1년 만에 체중 감량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무려 86%가 당뇨약을 끊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으니 이거 하나만 목표로 삼으세요. 왜냐? 살찐 당뇨인이 당뇨에 걸린 주된 이유가 바로 뱃살이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뱃살이니 당연히 뱃살 없애면 당뇨도 사라지겠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아주 단순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뱃살이라는 기름 탱크가 꽉 차서 넘치면 그 뱃살에 들어있던 지방산이 혈관을 타고 흘러 넘쳐 간과 근육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되어 세포에 덕지덕지 박힙니다. 세포 문틈에 이 기름때가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열라고 해도 안 열립니다. 신호가 교란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뱃살과 인슐린 저항성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세트 상품입니다. 뱃살이 늘면 저항성도 늘고 뱃살이 줄면 저항성도 함께 사라집니다. 물론 살 빼는 거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동안 없던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메트포르민입니다. 이 약은 지방 연소를 더 효율적으로 돕기 때문에 약 없이 뱃살 뺄 때보다 뱃살이 훨씬 더 잘 빠집니다. 딱 2달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평소에 드시던 밥, 빵, 면 이런 탄수화물 양을 딱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연소혈당 측정기 하나 다시고 식후 최고혈당, 연소혈당 측정기 오차 범위 감안하여 180 넘지 않게 식단을 조절해보세요. 사실 살찐 당뇨인의 경우 180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낮추면 낮출수록 더 좋습니다. 장단컨대 뱃살이 쏙쏙 빠지는 속도만큼 여러분들이 당뇨약을 끊는 시기도 놀랄 만큼 앞당겨질 겁니다. 그럼 마른 당뇨인은 어떡하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른 당뇨분들 차례입니다. 마른 당뇨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혈당 관리한다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다 보니 살이 너무 빠진다는 겁니다. 저 역시 겪었던 문제고요. 이 문제 해결할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살찐 당뇨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중 줄이기라면 마른 당뇨인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근육 늘리기입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절한 양의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지 않게 탄수화물 양을 줄이셔야 하는데 너무 한없이 줄이지 마시고요. 햇반을 절반으로 뚝 자른 것에서 한 숟가락 정도 덜어
덜어낸 용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이 정도는 드셔야 체중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근력 운동을 동반했을 때 근육 신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180 넘어서까지 올라간다고요? 백미로 드시지 마시고요. 보리, 렌틸콩, 루피니콩 이런 거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탄수화물의 경우 양과 질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탄수화물의 양은 혈당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영향을 주고 탄수화물의 질, 그러니까 탄수화물 속 식이섬유 함량의 경우 혈당이 얼마나 천천히 올라가느냐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전에도 많이 만들었지만 새로 만들어서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잡곡으로 드셔도 혈당이 180 넘게 올라가면 거꾸로 식사법도 하시고 식전에 유기농 사과식초도 드셔보시고 식사하고 나서 당연히 걷기나 하체 운동까지 동반하셔야 합니다. 마른 당뇨인은 식사와 식후 하체 운동을 한 세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근육을 늘리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하체 근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체 운동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이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2달만 헬스장 가서 개인 지도를 받으세요. 몸짱 되려는 게 아니라 하체만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운동 알려주라고 하시면 충분히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운동할 때 메트포르민이 여러분들 옆에서 근육문을 활짝 열어줄 겁니다. 그러니 약을 믿고 밥심으로 운동해서 근육 만드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마른 당뇨, 살찐 당뇨 공통적으로 하면 좋을 게 또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뻔한 유산소 운동이 메트포르민과 만났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시면 당장 신발끈 묶고 싶어지실 겁니다. 메트포르민이 공복혈당 낮추는 가장 큰 기전은 간에서 새로 당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억제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의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공복혈당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메트포르민은 주로 이걸 줄여주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냐면 어려운 말로 AMPK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배터리 부족 신호입니다. 메트포르민이 간세포한테 가서 AMPK라고 하는 이 배터리 부족 신호를 작동시킵니다. 야, 우리 지금 배터리가 없어. 에너지 좀 아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간이 깜짝 놀라서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이 당을 새로 만드는 일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아주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절전 모드에 들어갔으니 어쩌겠습니까? 당 만드는 거 일단 중단해. 에너지 아껴야 해. 하고 공장을 멈추는 겁니다. 그럼 이 AMPK라는 배터리 부족 신호를 작동시키는 게 메트포르민밖에 없을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 인간도 스스로 이 AMPK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즉 약으로 한번 켜고 운동으로 한번 더 켜는 겁니다. 메트포르민이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을 좋게 해주는 약이라면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의 숫자 자체를 늘려주는 행위입니다. 성능 좋은 공장이 숫자까지 늘어난다. 이건 뭐 혈당이 안 잡힐래 안 잡힐 수가 없는 조합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죽어라 뛰지 마세요. 특히 마른 당뇨인 분들 너무 뛰면 살 빠지니까 걱정되시죠? 딱 정해드립니다. 존투 운동 혹은 슬로우 조깅 하시면 됩니다. 강하게 뛰는 것보다 약하게 뛰는 게 더 미토콘드리아 늘리는데 효과가 좋고 최소 30분은 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저는 디즈니 플러스 켜고 하루에 45분씩 뜁니다. 언제 유산소 운동하는 게 가장 좋나요? 유튜브에 널려있는 정보를 보다 보면 정말 해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싶은 내용들도 많습니다. 식후에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당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식후에는 유산소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배가 너무 아프고요. 운동으로 인해 소화가 멈추면서 식후 빠르게 혈당이 떨어졌다가 운동이 끝난 다음 다시 혈당이 상승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 최고의 타이밍은 식사 전이고요. 식사 전에 운동을 통해 AMPK 스위치를 켜시고 식사와 함께 복용한 메트포르민으로 AMPK를 한 번 더 자극시켜 일석이조입니다. 또 식전 유산소 운동을 통해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니 식사로 들어온 탄수화물도 근육으로 더 잘 들어와서 똑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 덜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세트 메뉴 알려드리자면 식사 전 유산소 운동, 그리고 식사, 그리고 식사 후 걷기 이렇게 하시면 완벽합니다. 최종 정리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당뇨병 확진을 받고 당뇨약을 먹기 시작한 모든 분들이 보셔야 할 영상입니다. 단순히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약을 드시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법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메트포르민은 식후 혈당을 낮추는 기능보다 공복혈당을 낮추는 약이다. 두 번째, 메트포르민을 만약 하루 한 번만 먹는다면 저녁에 먹는 게 좋다. 세 번째, 메트포르민은 식사 후에 먹는 것보다 식사 시작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다. 네 번째, 메트포르민을 먹으면서 살찐 당뇨는 체중 감량을, 마른 당뇨는 근육 증가를 목표로 한다. 다섯 번째, 메트포르민과 궁합이 잘 맞는 유산소 운동을 식전에 하는 게 좋다. 오늘 이 영상은 대한민국에서 당뇨 판정을 받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보셔야 하는 필수 시청 영상이 될 겁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마른 당뇨, 살찐 당뇨 모두 아우르는 현
현실적인 당뇨 대처법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처한 특수 상황에 따라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조금씩 변경하시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이 영상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동호회나 단톡방, 카페 모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이 돌고 돌아서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루지 못한 식단과 영양소 이야기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